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교원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책인데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교원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분명하고 올바른 해법이 있는데 이것을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운 좋게도 많은 정치인들이 또 훌륭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자유민주화 시장경제 시스템이 뿌리내리는 그러한 선진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은 역사적으로 아주 그 프리드만, 하이에크 아주 훌륭한 기라성 같은 그다음에 학자가 있었고요. 그 위에로 또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정말 인류의 길 남을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메시지를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거기 내용에 대해서 그 전통에 무엇이 뿌리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지금도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나라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만 성숙한 경제, 특히 시장의 활발성을 아직은 좀 더 보완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나라에도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김인철 교수께서 아주 역작을 쓰셨습니다. 그야말로 한글과 영어로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러한 명쾌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책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오늘 또 이 비디오 녹화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인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내용의 그 제목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그 타이틀은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분들은 관심이 간 그런 그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 가지고 누구든지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나름대로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이 주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그 인물들이 이 미제스, 그다음에 하이에크, 그다음에 밀튼 프리드만, 이 세 분이 제일 그 중요한 인물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프리드만 선생님은 저를 가르치신 분이고, 저 특별히 또 그분이 또 사인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이 하이에크 선생은 또 프리드만 선생이 또 한 10여 년 또 위에 선배로서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하이에크 교수는 또 저기 미제스의 학자가 이제 바로 위에 선생님이신데 18세 차이가 돼요. 그래서 이 세 분의 관계를 나름대로 저는 우연히 또 이렇게 인과관계도 있고 또 그런 그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김조 교수는 뭐 그 사람들 잘 알아? 만나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프리드만 선생님은 뭐 1년 동안 뭐 쭉 같이 그분이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이에크 씨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랑 또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떻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를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제가 그거를 많이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누구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사실 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라고 해도 뭐 어디까지의 그 범위인가, 또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냥 같은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딱딱 끼워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제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은 나름대로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책을 읽어가지고 열심히 여기 얘기하고 이 사람이 한 내용을 또 외우고 저 사람이 얘기한 걸 외우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기는요, 진짜 힘들어요. 본인도 10년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하고 또 다르고 또 바꾸거든요. 그건 프리드만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드만 선생이 제가 이제 이 대학원 1학년 때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제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학생인데 밀턴 프리드먼, 그때는 미스터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이제 프로페서로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프리드먼, 그래서 yes. 당신께서 제가 듣기로는 money matters only. 그러니까 통화만, 그러니까 이 화폐만 그렇게 최고다. 그게 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장면이 아직도 저한테는 기억이 나요. No, I haven't said anything like that.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그냥 money matters a lot. 그 얘기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들으니까 그거를 좀 이제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이제 언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한 거지. 본인 난 마니터리스트고 그다음에 통화량만 최고고 나머지는 난 몰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수들은요. 물론 뭐 제 이후 이제 거기 졸업을 하고 나서도 여러 이제 교수분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한 과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경제학 하니까 다 알고 다 알아야 되고 보니까 거의 60% 70%뭐 젊은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젊은 분이 한 두세 분 나왔는데 그분들은 노벨상 받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 분들은 다 노벨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제뿐이 아니라 비경제, 경제와 관련된 것까지 다 연결시켜요. 우리는 경제학 아니고 딴 얘기하면 정치학이 우리는 뭐 모른다는 걸 끝내버리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럼 10년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 그리고 10년 후에는 또 다를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인척 관계로 이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밀턴 프리드만은 경작한 사람들, 경영학도 마찬가지지만 다 알아요. 밀턴 프리드만은 많은 통화주의를 중요시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밀턴 프리드만이 1921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하이에크 교수님이 이제 어른이신데 그분은 몇 년도에 나왔냐면은 그분이 1999년생입니다. 그리고 1900 언젠가 하여튼 93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하이에크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미제스하고의 관계는 18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에크하고 미제스하고는 굉장히 아주 친해요. 친한데 그 스토리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원래 자기가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쯤에 이제 그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1차 대전 때. 그때 가보니까 이미 미제스는 장교로서 딱 18살 위에 분들인데 되게 거기 보니까 이제 주로 같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갔는지 그래서 뭐 거의 자기 18세 아래니까 뭐 아들이나 비슷하지만은 미제스가 하이에크를 굉장히 귀엽게 아주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따라서 이제 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이에크가 한 30세쯤 됐을 때에 한 23, 4세인가 하여튼 그 이제 그 자기네들이 그 이제 교수가 돼야 되는데 그 미제스는 교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이 하이에크가 이제 교수가 됐는데 그분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다 여러 가지로 보고 이 그 교수로 정하더라고요. 근데 미제스는 결국 안타깝게 안 되고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대학에 이제 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 4년 동안 1차 대전이 있는데 그때 이제 후반부에 이제 미제스하고 만나게 되죠. 하이에크하고. 그리고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2차 대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공황이 있고 등등 이제 그런 거를 거치는데 하이에크는 미제스 그뭐 선생님도 좋고 뭐 아저씨도 좋고 이제 사이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귀여워해주고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학파에 이제 뭐 속하지만은 오스트리아 학파를 또 만든 그 위에 뭐 이 한계 효용이론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제스는 그분들 거 다 배우고 그다음에 그 거시경제도 이렇게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분인데 그분이 오스트리아의 이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결국은 그 미제스는 안 되고 하이에크가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미제스는 그 이렇게 딴 데로 들렸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도 그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말씀을 이제 드릴 땐 탁탁탁 넘기겠지만은 이 하이에크가 몽트 펠러런 소사이티라고 그거를 만든데 47년에 그래서 경제학군이 아니라 뭐 이 로스쿨 이제 로여들도 있고 이 법한 사람들 있고 철학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39명이 이제 모여서 그 회의를 이제 그 모임을 만들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요. 초기에 다 미제스도 같이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친하더라고요. 그 끝까지 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하이에크는 결국은 이제 이 1차 대전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직전에 이 하이에크가 그 집안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뭐이 그러니까 영국에 이 32년인가 영국에 지금 왜냐하면 그 오스트리아가 원래 오스트리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나라가 따로 있죠. 그 원래 3,800만 명이었는데 거기가 1차 대전 때 깨지게 됩니다. 독일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이에크가 영국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년에 그 영국의 뭡니까 그거를 받게 됩니다. 그 영주권이 아니라 그냥 그걸 받더라고요. 그 신권을. 그러고선 39년에 2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데 자기는 독일어를 잘 아니까 이제 전쟁을 어떻게 했으면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같이 이제 됐는데 거기에 자기 나를 좀 써달라라고 했더니 너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서 이제 만든 책자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얘기입니다. 양강이 이게 글을 써서 아주 많이 풀린 책이 있죠. 그 얘기를 The Road to Serfdom이라고 그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책이 전쟁 1차 대전 때에 이제 그 끝날 무렵에 그때 이제 어쨌든 그 시작을 생각을 했지만은 그 후에
이 책을 결국은 40년에 어쨌든 만들게 되는데요. 그 책의 이 내용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 전쟁 때 나가지고 많이 못 팔았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 책을 이제 팔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이라는 책이 퍼지면서 이 하이에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그분을 이제 모시게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이게 책을 보고서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그냥 하이에크하고 이분하고 저기 프리드만하고는 그 사이가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결국은 이것만 딱 알고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빨리 이제 장소 넘어갑니다. 프리드만 선생의 부인이 이 시카고에서 같이 만났는데 그 부인의 오빠가 좀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오빠하고 이제 그 오빠가 결국은 아론 디렉터라는 분인데 아론 디렉터가 하이에크를 영국에서 이제 모시고 옵니다. 시카고에. 그래서 시카고에서 12년 동안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아주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애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사이가 굉장히 좋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이에크하고 프리드만하고 싸우고 상당히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좀 잘못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잘못된 그런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친척 간에 또 인척 간에 이런 게 다 물려 있으면서 어떤 때는 뭐 서로 이제 아주 적은 분야이지만은 이해가 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거의 같은 동료로 지내왔다 또 그렇게 지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세 분이 저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 거의 비슷한 거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하이에크하고 프리드만 선생하고의 다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분은 유럽에서 살았고 그리고 독일어를 하시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태생으로 돼 있다가 영국에 이제 귀화를 해가지고 38년에 영국 시민이 됩니다. 근데 39년이 바로 2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합쳐가지고 독일이 아니라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같이 동료가 되고 이제 2차 대전에 이제 물리게 되는데 나도 좀 써주라. 나도 내가 독일을 했기 때문에 독일을 이기려면은 날 좀 넣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이에크가. 그랬는데 너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도저히 지금 전쟁에는 넣어줄 수 없어. 그 대신 그냥 학교에서 그냥 가르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속된 학교가 LSE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거기서 이제 책을 쓰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장장 중요한 얘기를 쓴 게 바로 The Road to Serfdom이라는 게 그게 있어요. 그거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다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자유주의 그다음에 프리덤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자유하고 프리덤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디모크라시 그다음에 또 자유하고 또 시장 경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게 그 밑에 영문으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하면 리버럴 디모크라시이고 밑에 자유시장이면 프리 마켓 이코노미예요. 아니 똑같이 우리말인데 왜 이렇게 하나는 리버럴이고 또 하나는 프리냐? 리버티, 프리덤 왜 이렇게 달리 쓰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위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라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od,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왕,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장관 이렇게 해서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 사람을 그냥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그거 싫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것이 리버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특히 프랑스에서 그 뭐 리버티라고 우리가 사진도 많이 봤는데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 자유를 이렇게 얻고 싶다라고 해서는 리버티입니다. 그러나 이 수평적으로 봤을 때 너도 자유 있고 나도 자유 있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 있고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 있잖아. 그랬을 때는 프리덤. 그래서 리버티와 프리덤을 그 두 개 차이를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벌써 이 과거에 있던 그 히스토리에서 반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7, 8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것은 다행히 프리드만 선생이 이제 저한테 사인을 해주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갔을 때 그분하고 제가 유일하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유일하게라고 하는 것은 한국 분들이 제 이후에 이제 그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1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스탠포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탠포드에서 한 20년 동안 또 그때는 완전히 사회 정책을 많이 펴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풀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이 프리드만 선생이 대학원 때 만난 그 부인이 로즈 디렉터인데요. 이제 대학원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석사를 하고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 로즈 디렉터가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아론 디렉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름이 벌써 이 성동에 나오는 이름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리드만도 뭐 비슷하지만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이제 아론 디렉터인데 그분이 시카고에서 로스쿨에서 이제 교수를 했고 그분은 이제 이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끝내고 시카고 대학의 로스쿨의 교수가 됐는데요. 그분이 하이에크를 이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시카고에 와서 12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에크는 미제스라는 뜻의 배우. 그 다음에 또 자기는 또 이제 나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또 이제 거기서 공부 끝나고선 그때는 뭐 대개 한 2, 3년이고 뭐 박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또 이제 연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하이에크는 12년 동안 시카고 대학에서 일을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그러니까 이 교수가 되게끔 해분이 바로 프리드만 선생의 부인 로즈 디렉터, 그러니까 로즈 디렉터인데 그 오빠가 아론 디렉터인데 아론 디렉터가 하이에크를 모시고 옵니다. 11년 동안 시카고에서 공부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되게 하이에크 공부한 사람은 자꾸 유럽에서 공부한 것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12년 동안에 벌써 미국의 경작을 많이 파악한 거야. 또 자기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게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전까지는 3,8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큰 나라였는데 오스트리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있었죠. 같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고 나라가 조그매지면서 하이에크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영국에 귀화돼가지고 영국가 귀화가 돼가지고 이제 2차 대전에 좀 잘도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나는 지금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안 돼. 좀 있어.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이에크가 이 2차 대전 때는 그쪽으로 안 나가면 전쟁에 안 가면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이제 글을 썼을 때 그 책자가 여기서 Road to Serfdom이라고 거기서 전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주의가 뭐인가? 사회주의가 우리는 지금 절대 이건 좋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등등의 중요한 거를 이렇게 밝혀가면서 책을 쓴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나온 이제 좁은 책자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 번 해줬는데 이 책을 누가 이제 받아 썼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에드윈 ���러라는 사람인데 이 에드윈 ���러가 이 사진에 보면은 가운데 하이에크가 선생이 서 있고 그 옆에는
보면은 이제 이게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고 이때가 83년에 사진 찍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퓰러시라는 분인데 에드윈 퓰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요 사람을 이제 이 대통령한테 이제 연결시켜주고 그때 이 자유주의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하고 그때 당시에 영국의 그 그러니까 thatcher 그분들이 서로 이제 같이 이게 맞춰가지고선 그야말로 이 자유주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그때 퍼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플로우라 그럴까 좀 힘든 게 뭐냐면은 하이에크가 독일 이제 태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좀 이게 액센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 싫어하는 사람들 조금 있긴 있었는데 영국에서 어쨌든 받아들여 가지고선 영주권이라 이제 시민권을 줬고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하이에크가 47년에 그 몽펠레르 소사이티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39명의 이제 그 학자들 경제 이코노미스트뿐만 아니라 노예도 있었고 뭐 철학자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분이 이제 시카고에 와서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시카고의 그런 학전이나 이런 걸 다 이거 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하이에크는 그냥 유럽에서만 알고 있는 것만 찾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유럽뿐만 아니라 벌써 미세스한테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12년 동안에 시카고에서 가르치면서 미국의 경제학을 또 다시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분이다라고 이제 이제 시카고에 있는 교수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웬만한 교수들도 이 하이에크는 프리드만은 그냥 미국의 건 다 잘하는데 하이에크는 유럽도 다 아는 사람이고 노벨상을 받았지만 노벨상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난 7월에 돌아가셨어요. 저랑 한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월이 갈수록 다 남겨놓고 들어가고 남겨놓고 여러분들에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 듣고 보면 이게 외우기만 해야 돼. 저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이제 그때 와서 그 시간에 그 시기에 무엇을 배웠고 누구랑 했고라는 걸 다 연결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하이에크하고 그 프리드만하고 굉장히 싸우고 뭐 나빴다 그러는데 싸우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있었지만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알 수 없으니까 서로 이제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해가지고 다 부풀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책을 보시거나 그러면은 대충 이제 이런 건 다 이제 알게 되고요. 저 몽펠레르 소사이티도 47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우리 특히 한국에 있는 분들이 오스지 학파하고 시카고 학파하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한 지붕 밑에 다 같이 지금 어우러서 서로 다 쉐어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12년 동안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쭉쭉 내려오면서 이 밀턴 프리드만도 거기서 회장하고 그다음에 쭉쭉 내려오면서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받은 몇 사람들이 거기에 회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난 2017년에 MPS 서울총회 이제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로 링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많이 일을 해줬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2017년에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이제 학회를 이제 한국에서 열었고요. 그리고선 이제 그 후에
지금 앞으로 우리 금융 자유화 뭐 그리고 또 이 자본 이 이동 이게 이 70년대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본의 흐름을 잘 하면은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좀 많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금융자본이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2008년에 그 큰 이제 일이 터집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2008년에 그냥 뭐 월가를 점령하라 뭐 이래가지고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다 망한다 이래가지고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건 지나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게 양육 강식 시대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제 집어먹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 끝날는지 아직은 이제 이게 우리는 뭐 점을 칠 수가 없지만은 오늘 신문 보니까 그 지금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제가 뭐 두세 달 전부터 잠깐 와서 나오길래 그 그린랜드를 어떻게 좀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만들어야지 세금 뭐 이렇게 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신문 보니까 또 나왔더군요. 그래가지고 이 그린랜드에 가보니까 보니까 중국이 거기 또 이 군사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관련된 이 나라에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 그린랜드를 사야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어제 오늘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게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 보니까 온갖 지구상에 있는 갈 만한 데는 다 지금 중국이 다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뻔한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다 이제 이거 이루고서 이제 중국한테 이제 빌어야 이제 돈이 나올 거예요. 또 그런 거 싫죠. 그렇게 돼서 이 양육 강력 시대에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됐고요. 영국의 이제 EU 탈퇴는 어떻게 된 건가? 이것도 처음에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일단 넘겨봅시다. 이제 그러면 한 5분 동안에 우리 자유의 개념, 이제 프리덤하고 리버티의 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우리가 민주주의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 인민민주주의도 있어 북한에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왕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 너도 뭐 권리가 있고 나도 권리가 있고 이제 그건 좋은데 그 이제 민주주의가 뭐 북한에서만 해도 인민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자체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아닌 거죠.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꼭 붙여야 그래야 물론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사회적인 일도 있고 같이 밀쳐야 되고 다른 나라와 이 전쟁을 하려면은 같이 다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회 정책이라는 게 꼭 필요하죠. 근데 사회주의하고 사회 정책은 뭔데 어떤 차이인데 그것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평화 시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은 그렇다고 치고 또 지금처럼 이 러시아가 이제 그 공격을 하고 그런 거나 또 중국이 또 안 당하려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예 전체를 다 그냥 지구 전체를 아예 먹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은 그래 너 잘했는데 그럼 네가 해라. 우리가 지금 가서 이제 뭐 절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는 안 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도 보면은 이렇게 쭉 시대적으로 보면은 결국 처음에는 결국 자유주의라는 게 물론 1789 1987인가?
1789, 1000,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이 언제죠? 1879인가? 언제? 어쨌든, 그 고전적 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 이제 이게 지금 좀 나오는데요. 자, 이거 봅시다. 1789죠? 네, 맞아요. 왜냐면 그게 1776은 저기 뭐야, 미국의 이제 독립이고,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쭉 돌면서 1789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미 왕이나 이런 데가 없어지는 데가 많죠. 지구상에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왜 사회주의가 필요한가? 전쟁을 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하니까 정부가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 사람들 그냥 모아가지고선 전쟁터에 보내고, 그게 전쟁, 특히 1차 대전 보면은 4년 동안 걸렸고 2차 대전이 6년이나 걸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자유주의라는 게, 자유라는 게 별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 12편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뭐 우리는 배짱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갈는지 이건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이 미국이 그쪽을 지금 그린랜드를 이제 아예 어떻게든지 그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거기 그 관련된 나라들이 결국은 아마 미국을 따라가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양육 강식.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을 했는가? 그건 뭐 여러분들 다 뭐 신문을 보고 하니까 아시니까 어땠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이 그때 망했는데, 그것도 왜 망했는데, 왜 그렇게 2008년이 미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또 그냥 전 세계를 흔들어 놨는데, 그 왜 그랬는가? 그것도 아직은 다 뭐 알아내질 못했지만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나토는 원래 6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32개국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금까지 미국이 이게 주도를 해가지고 나토의 멤버가 되면은 누구 어느 국가라도 이 공격을 받으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덤벼든다는 그런 기구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 러시아, 소련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던 나라들이 다 이쪽으로 이게 옮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러시아는 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쳐서 일부를 자기네들 걸로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참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합병 이제 이 이슈가, 이거를 중국이 왜 이 대만을 가져가려고 그러냐라고, 저기 중국 사람들인데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래 그 중화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전쟁하다가 그런 공산주의 쪽에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이제 내려왔고, 그 대만에 이미 원주민이 살아 있었고, 그런데 미국이 쭉쭉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 미국이 72년에 닉슨 대통령 때 이제 서로 화해를 하고, 6.25 동란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72년에 이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이 잘해준 게 뭐냐면은 2000년에 들어와 가지고 WTO에 들어가게끔 이제 도와준 겁니다. 그 이제 1980년대 후반인가? 어쨌든 이
그 아트는 전부 다 무역하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 자본도 들어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크게 벌어 이제 된 게 WTO가 된 거죠. 근데 그 WTO에 이제 중국이 들어가고 싶어서 했는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는 우리하고 다른데 그거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5년 동안 반대를 했습니다. 유럽이. 근데 미국이 괜찮아. 이거 다 이제 중국이 달라질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다 애를 써가지고선 중국을 이제 WTO의 멤버로 만들어줬더니 중국이 그냥 그걸 이용해가지고서 세계의 창고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 다 그냥 다 팔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는 저 돈은 다 중국의 정부가 다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서 뭐 이 저기 비행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군함 만들고 등등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 어이구 당신네들이 이게 뭐 세계적으로 제일 최고니까 우리 좀 봐주시고 그러고선 가서 손 들면서 돈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딪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대만은 어떻게 되는데 그 대만도 보면은 대만에 대해서 이거 어떤 일이 있었나 했더니 결국은 그 미국이 또 이 대만을 그러니까 이 중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그 유엔에다가 이제 넣어주고 뭐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중화민국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이름을 바꿔서 아예 대만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 대만은 아예 누구든 미국이 이제 관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러려고 그러는데 좀 중국은 미국 너 꺼져. 이 저기 뭐 대만은 내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말까? 라는 그런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다 법적으로 뭐 이 상원이나 하원에 다 넘겨가지고선 이 저기 대만을 이렇게 이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대만도 미국이 그래서 그 법이 다 이게 만들어 놔줬어요. 이제 그 전에 중국을 확실하게 이제 러시아하고 같이 되게끔 파트너가 되게끔 그때 미국이 많이 도와줬어요, 중국을. 근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대만 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쟁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무리 짓고 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뭐 읽으시면 되니까 뭐 알 수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김민철 교수님의 귀한 강의 청해 들었었는데요. 이제 2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질의응답의 진행과 패널을 맡은 김시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순 기자님도 간략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EBN 산업경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유통 쪽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내용이 참 앞서서 알차고 방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저희가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을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중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나왔는데 외국은 이런 사상사적인 흐름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로크, 홉스부터 이어지는 어떤 이제 사회계약론, 시장경제 이런 발달의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한민국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교수님의 저서가 되게 잘 짚어서 어떻게 이 사상적인 흐름이 대한민국까지 이어졌는지가 명쾌하게 보이는 것이 이 저서의 되게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조금 아직 학생으로서 조금 짓궂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으면은 그만큼 자유시장 경제가 한국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측면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을 교수님께 여쭤보고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책에 보시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측면에 있어서 시장에서 가격이 정보로서 이제 사람들의 교환과 또 그런 다음에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지표로서 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막상 또 저희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 또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의외의 지표가 돼서 시장의 정보를 교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소비자 단체들에서 어떠한 요구를 인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수정자본주의적으로 규제들이 도입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 측면에서 이러한 악순환 내지는 필연적인 어떠한 정부의 규제 같은 것들을 불러오는 것을 방지하거나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각자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경제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2, 3년 동안도 그렇고 4, 5년 동안도.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외국 분들이 많으세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시장이 커졌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있는 그런 그 거래 방법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 빠르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하고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의 미국을 비롯해서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그 시장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는 이게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요. 물론 그전에는 이제 정치가 좀 나쁘면은 영 이게 이 경제도 잘 안 돌아가는 게 과거였는데 지금은 정치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어쩐지 이 경제는 상당히 이 아주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 방법들이 많이 지금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주 빠르게 그런 선진국에서 이거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조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시장의 어떠한 그 주도성과 발전성이 결국에는 어떤 정부 자체의 이런 어떤 제한이나 규제보다도 더 결국에는 앞서서 그 시장에 더 힘이 이미 되게 강력해져서 이런 어떤 정보 교란 이런 문제도 그렇게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신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은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물론 그 차이점은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TV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느끼는 거는요. 굉장히 빠르게 딜리버리가 돼요. 그리고 싸게 하고 그냥 뭐 시장에 가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백화점들 가는 것도 그냥 주문해 가지고 받는 게 굉장히 퀄리티도 있고 또 싸고 즉 그런 것들이 되게 보면은 이 선진국에서 나라도 크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조금 이제 지역적인 질문보다는, 지역적인 어떤 사안보다는 이런 거시적인 흐름과 발전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저 학생인 저와는 다르게 또 이제 산업 부분에서 계시는 이제 신손 기자님의 한번 질문으로 한번 질의응답을 이어나가 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신성원 기자께서 한번 또. 저는 먼저 이 책을 보고 나서 이제 단순 학술서라는 이제 전 목차를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단순 학술서가 아니라 이제 그 사상가들의 그 역사적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역사학자들의 그 말씀들이 우리가 통찰력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말미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그 브렉시트 얘기도 거론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좀 지켜보고 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그런 거를 좀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수님 출간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 강의를 접한 독자들이 많이 출간을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출간 진입 축하드리고 그리고 그 이제 그 하이에크가 창립하고 밀턴 프리드먼이 이제 이끌어 오신 몽펠레랭 소사이어티의 이제 연구 회원이신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규모로는 GDP 이제 10대 대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안보와 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 시점에 결국 이 책을 왜 쓰셨고, 어떤 마음으로 집필에 임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이제 다르게 또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경제 거래에 관해서, 거기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 잘 팔린 그 아이템도 우리나라에 금방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거래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화만 해서 이게 예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바로 그냥 뭐 한 몇 시간 내에 아니면 며칠 내에 뭐 2, 3일 내에 집 앞에 그냥 바로 그러니까 저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혹시 또 누가 가지고 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것 저는 못 느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배달을 해요.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웬만한 유럽의 이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잘 되고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한 또 시장 경제에 대한 이 바람이 또 이 느낌이 외국 사람들이 느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나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안정이 없죠. 언스테이블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건 해결될 수 있어라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정치하고 경제하고는 다른 거야.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붙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권이나 이제 이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좀 이렇게 이끌어가 주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사합니다. 뭐 말씀 중에 이제 우리나라 뭐 배송 관련해서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문 앞에 배송을 놓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면대면으로 했지만 이제 다 믿고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런 게 좀 기본적으로 서로를 좀 믿는 그런 네. 인식이 돼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나 이런 데서 온 이 일꾼들이 많습니다요. 그러니까 밭에서도 일하고 또 웬만한 또 이 저렴한 그런 이 비용으로 이렇게 이 배달도 잘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중산층 아래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면에서 너무 이렇게 무시하거나 신경을 안 쓰면은 정치가 무너지면은 바로 경제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 기자님의 질문에 되게 밝고 낙천적인 어떠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어떠한 긍정성이 나중에 또 이렇게 자유주의자 학자분들께서 장수하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맥락에 이어서 한번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이러한 기라성 같은 자유주의 학자들의 가르침 내지는 사상 중에서 좀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적절하다 내지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미제스와 이 하이에크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정말 뭐 나오는 책을 읽어보면 거의 뭐 그냥 부자지간의 관계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때 당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미제스가 그때 당시에 이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그 전에 이제 여러 이제 뭐
한계 효용이나 이런 거 한 학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미제스가 경제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상당히 이 좋은 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하고 이제 같이 이제 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1차 대전 때 이제 끝나면서 그게 이제 지고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는 다시 또 오스트리아로 이제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800만 명 정도 되나요? 근데 이 헝가리하고 같이 했을 때는 3,800만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이에크가 어떻게 지내왔으며 또 이 미제스는 어떻게 또 지내왔는가. 미제스는 일찍이 좀 이건 불안하다 싶어서 미국으로 그냥 왔거든. 그리고 하이에크는 거기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그것은 미국에도 좀 이제 와서 이제 보고, 그래서 비교적 학자다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미제스는 미국에 와서 이 학생들을 많이 잘 키웠어요. 많이 키우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가르쳤고, 하이에크는 더 이 느낌을 많이 가졌죠. 많이 배우고.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시카고 대학에서 12년 동안 거기서 이제 논문도 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미제스는 이미 일찍이 이 보스턴인가 그 미국에 와서 이제 가르쳤는데 하이에크는 양쪽에 그 프라이버그에도 갔었고 그 후에 시카고 대학 끝나고 나는데 거기에 한 20년 있었고 그리고 이 LSE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 거기서도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하이에크. 그러니까 유럽의 학자로서 굉장히 이 많은 것을 접하고 윌슨 버베이슨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1974년에 받았고 이제 프리드만 선생은 시카고 대학 교수로서 76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사실은 미제스가 받을 뻔했는데 자기가 받았다는 얘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그 대가가 모여서 좀 이렇게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만든 이론과 또 여러 가지 쓴 글이 상당히 힘이 있는 거죠. 특히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왜 좋은가라는 거를 많이 이제 설파를 하고 특히 하이에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1947년에 몬트펠러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39명의 학자도 철학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법학자도 있었고 물론 경제학자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선 자유시장 경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리드만 선생도 그거를 따라서 했죠. 근데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거는 하이에크는 유럽 전체를 다 커버를 합니다. 경제를. 그래서 그분이 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만은 굉장히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합니다라고 많은 찬양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드만 선생은 미국 경제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에는 컴퓨터도 미리 이제 발달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조그만 것들도 다 이게 섹터별로 해가지고 자료들이 많습니다. 또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책도 쓰고 이렇게 해서 프리드만이 한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경제 책도 많이 썼고요. 하이에크는 그 두 개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럽 것도 보시고 또 미국 것들을 같이 했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시카고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그다음에
독일 프라이burg 거기로 또 가셔서 있으면 사시면서 거기에 사시면서 이제 또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그 세 분이 이렇게 다 엮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그 만든 그 이름과 그리고 실습을 서로 이렇게 합해가면서 끌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배들도 이제 그분들과 이제 한 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고 있죠. 두 세 분은 그야말로 뭐 우상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제가 어떤 이렇게 여쭤본 질문에서 단순하게 이제 그 가르침을 넘어서 맥락적인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좀 더 궁금해지는 게 약간 어쨌거나 교수님께서는 이제 프리드먼에게 사사를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좀 이제 프리드먼 게 사사를 받으시면 좀 재밌는 일화 같은 게 좀 있으셨는지 제가 있어야죠. 질문지에는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교수님만이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요. 뭐 일화야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76년 봄에 시카고 대학에 이제 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그분이 이제 강의를 이제 가르치고 그 과목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을에 학기에 또 가르쳤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6월 달인가 그때 우리 그 경제학과에 이제 벽에 보니까 뭐 하나가 붙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관심 있는 거를 놔둘 테니까 언제 와서 가져가라. 그렇게 이제 이 벽보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이제 딱 가서 이제 봐서 제일 좋은 거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고 이제 봤더니 이 앞에 학과실 그 앞에 이제 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딱 이렇게 뭔가 깔아놓고선 다 책하고 노트하고 이렇게 이제 놓고선 보니까 다 가격을 붙여놨어요. 이게 뭐 50전 그때 당시에 76년인데 그다음에 2불 50전 그렇게 다 붙여놨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먼저 와서 다 가져갈 거니까 그걸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두 개 정도 이제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거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 때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그런 이제 말이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일화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라성 같은 해외 학자들의 사사를 받아가지고 김민철 교수님께서 또 우리 학계에 이렇게 공헌을 해주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 자유주의 발달에 기여하신 것들이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맥락적인 일화였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틴스타플이라고 썼어요. TINSTAFFL인가? 그러니까 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이니셜을 딱 붙여가지고 틴스타플이라고 이거 알아? 이게 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일화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기자님께 질문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질문지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책을 봤을 때 좀 궁금한 내용과 오늘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 토대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1929년도 때 이제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프리드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3분의 1로 줄여서 이제 대공황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파 이제 하이에커 교수님께서는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 두 학파 간 갈등이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해결책에 대해서는 그 뒤로 이제 연준에서도 사과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연준 의장께서 이거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갈등 상황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거 아주 또 중요한 그 질문이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학생 중에 뭐든지 하여튼 질문을 받겠다는 이제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 학생이 이제 손을 들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스터 프리드맨. 근데 그때는 프로페서라고 안 불러. 거기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들은 전부 다 미스터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프리드맨 그래가지고 Did you say?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money matters. 그러니까 돈만 이렇게 화폐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s I say, I have never said anything like that.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어떻게 얘기한 거를 듣고선 그 기자들이 좀 이렇게 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쓴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 공짜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통화량만 중요하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이제 그 통화량도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이에크하고 어떤 이제 언쟁이 있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물으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하이에크는 그야말로 유럽과 그냥 뭐 이 미국을 다 아우르는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만 놔두면 되는 건데 이제 대공황이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놔두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밀튼 프리드만 선생하고 그 밑에서 박사학위에 이거 논문 쓰던 이 학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물론 프리드만 선생의 얘기 이제 듣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이거 많이 들었는데 슈왈츠 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게 진짜 어떻게 해서 이 미국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때 공황이 생겼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일부는 이제 미국에서는 하이에크가 좀 책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하이에크는 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거기서 너무 또 다르게 해석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언쟁이 붙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앤나 슈월츠라는 그 학생이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이제 필요한 자료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화폐 공급을 거의 96년, 그러니까 100년에 가까운 기간을 두고 통화량이 얼마나 나갔나 안 나갔나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통화량이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적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내서 이제 이 공황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은 그거를 줄였나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근본이 제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저쪽에 많은 걸 이제 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금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을 안 내보내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적자가 적게끔 하려고 아니면 무역 흑자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래서 통화량을 계속해서 줄였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나 줄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계속 자료를 가지고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 페드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렇게 일부러 통화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 공황이 생겼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노벨상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하이에크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내어 올리고 내리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또 제대로 잘 안 됐을 때는 또 공항에 왔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 내비로 두면 되는 건데 왜 미국에서 그랬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통화량을 줄여야 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였다라는 거를 이제 프리드만 선생이 그거를 만들었다는 거야. 알아낸 거죠. 자그 제자와 함께.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를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논문을 쓰고 그렇게 쓸 때도 중앙은 미국의 연준에서 딱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법적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렇다 그러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프리드만 선생 90세인가 그때에 그 연준의 저 의장도 하고 그 누구죠? 그 헬리콥터라는 그러니까 무슨 예? 예. 그이가 아니 아나 그분 말고 슈월츠 말고 그 MIT의 이 출신이고 그다음에 프레디의 그 의장까지 한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 기억나세요? 그린스판 말고 또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아내 가지고 프리드만 선생이 그때 좀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하이에크 선생한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제자가 그 100년의 그 미국의 화폐사를 이게 찾아가지고 그게 미 연준이 잘못했다. 내가 금을 이제 안 뺏기려고 그렇게 이제 통화량을 줄여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 입 닫고 있던 이제 분들이 90세 때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되게 수준 높은 질문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만 이렇게 제대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 또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한 질문은 아니고 이 교수님께서 이 책에 있는 독자들에게 혹시 이거는 꼭 알아갔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런 점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같은 게 좀 뭐에 있어요? 관해서요? 이 책을 이제 이 책에 관해서 읽으시면서요. 이 책은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을 설명하려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제목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이게 자유민주주의에다가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리버럴 데모크래시는 이건 또 자유민주주의고,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니까 리버럴 마켓이 아니라 프리 마켓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게 수직적인 그런 이 이슈는, 그러니까 이 리버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 높은 사람이 주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게 이 민주주의로 어떤 같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 수직적인 그런 이 자유 시대에 이거는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는 리버티가 중요하다. 그 위에 사람이 우리의 목숨을 그냥 쥐었다 폈다 하는 건 안 된다.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우리가 이 자유 경제라고 사실 시장 경제라는데, 그때의 자유는 이게 프리라, 우리가 나도 자유가 있고 너도 자유가 있고 당신도 자유가 있고, 그 수평적으로 다 자유가 있잖아.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나쁘게 하지 않고, 너는 너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너는 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평적인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이거는 거의 프리 마켓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 책의 제목 괜히 영어와 한국어를 병기해서 또 서술해 주시고 그러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버티와 프리덤. 맞습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똑같이 그냥 자유인데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점을 한번 이렇게 나침반을 삼아서 저희 김은실 교수님의 저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